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4월의 첫날이자 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무엇인가를 참 시작하기에 좋은 날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망설이고 계셨던 일들이 있다면 오늘을 좀 놓치지 말고 한번 시작을 또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또 청년기획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준비한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농우바이오에서는 경력 변호사와 또 인턴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졸 이상의 학력에 인턴의 경우는 공인 어학 성적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9일까지입니다. 주식회사 IBK 시스템에서는 2019년 경력 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금융권 네트워크 운영과 구축, 이전 업무 경력자여야 하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4월 5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인터파크 큐비리지에서는 2019년 경력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력 1년 이상의 유관 업무 경험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4월 5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일 방직 주식회사에서 경력사원을 모집하는데요. 유관 업무 경험자와 보훈 대상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와 유관 업무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4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직업체험 리얼보고서 청년기획단이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하연 학생 또 김지은 학생 두 학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빵빵, 여러분의 취업 내비가 되어줄 청년기획단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연 학생, 지은 학생, 오늘이 벌써 4월 첫날이잖아요. 네. 그동안 좀 해야지 미뤄뒀던 일이라든지 이런 건 없을까요? 네, 저는 방학 동안 컴퓨터 자격증을 따는 게 제 목표였는데요. 따야지 하면서 미루다 보니까 벌써 4월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좀 오늘 또 4월 1일이니까 4월을 맞아서 다시 또 도전해볼 생각은 없을까요? 네, 저는 항상 마음속으로는 계속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달까지는 꼭 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까지 알겠습니다. 네. 다음 출연이 아마 다음 달이 될 텐데 꼭 그때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 학생은요? 저는 방 청소를 항상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는 꼭 청소를 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주말이 되면 다른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막상 큰맘 먹고서 해야 할 일이 생기면은 진작 할 걸 그랬다고 많이 후회를 하곤 합니다. 네. 방 청소는 또 언제 할 건가요? 전 이번 주말에 하게. 이번 주말이요? 네, 이번 주말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다음 주말까지 유예가 됐네요, 방청소가. 자,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4월의 첫날 만나볼 직업, 다른 직업보다 좀 특별하다라는 얘기 들었는데요. 일단 오늘 어떤 직업인지 하연 학생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직업은 캘리그라퍼입니다. 캘리그라퍼, 그러니까 뭐 요즘 많이들 그 유행하는 캘리그라피라고 하나요? 이렇게 좀 네. 글씨를 예쁘게 쓰는 그런 걸 업으로 하는 직업을 말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캘리그라피는 손으로 그린 문자라는 뜻으로 글씨를 예쁘게 쓰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캘리그라피 의뢰를 받아서 컨셉에 맞게 글씨를 쓰는 캘리그라퍼라는 직업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이 캘리그라퍼 저도 취미생활로 하는 분들은 가끔 주변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캘리그라퍼 분들을 만나진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특별히 좀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SNS를 통해서 캘리그라피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캘리그라퍼마다 자신의 개성을 살려서 글씨를 예술로 표현한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캘리그라퍼를 체험해보고 캘리그라퍼를 꿈꾸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후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직업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캘리그라퍼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 좀 어떤 직업이었는지 어떤 것들 느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하연 학생.
네, 캘리그라퍼는 드라마, 영화, 그리고 제품 및 광고에 쓰일 캘리그라피 의뢰가 들어오면 그 컨셉에 맞게 글씨를 쓰는 작업을 하는 사람을 캘리그라퍼라고 하는데요. 평범하고 다소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글자에 생명력을 넣어서 표현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은 학생이 직접 만나고 온 캘리그라퍼는 어떤 직업이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저희가 이번에 직접 만나본 유별난 캘리그라퍼님께서는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셨는데요. 제가 캘리그라피를 잘 못하는 것 같을 때에도 친절하게 피드백 해주시고 캘리그라피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청년기획당 친구들하고 다시 한번 와서 체험을 해보라고 하셔서 분위기가 많이 풀어졌던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직업 캘리그라퍼 저희는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직접 쓰신 거예요? 네, 제가 직접 쓴 거예요. 글씨가 너무 예뻐요. 저희도 오늘 이렇게 써볼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 한번 같이 배워볼까요? 네. 저희 오늘 이 액자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평소에 좋아하시는 문구 있으면 한번 같이 배우면서 연습을 해볼게요. 하연 학생 선 굵기도 다양하고 되게 잘 쓰셨는데요. 봄이 2번 들어가니까 네. 둘 중에 하나의 봄을 좀 강조하셔서 사이즈의 차이를 좀 주시면 더 예쁘게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은 학생도 글씨 잘 쓰셨는데요. 수고했어 오늘도에서 둘 중에 한 부분만 더 강조가 될 수 있게 글씨 크기의 변화를 조금 주셔서 쓰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지은 학생 이렇게 크기 변화도 주고 잘 썼는데 이런 식으로 굵은 선이 들어간다거나 하면 단어가 더 잘 보이겠죠? 강조하고 싶은 단어에 조금 더 굵기 변화를 주면 더 예쁜 글씨가 완성될 것 같아요. 진짜 위에 것보다 아래 게 훨씬 더 뚜렷하고 예뻐졌어요. 이것보다는 더 잘 쓴 것 같아요, 지금. 네, 점점 잘 쓰는데? 점점. 저희 연습을 충분히 많이 했으니까 이제 여기 액자에 들어갈 엽서를 한번 써볼게요. 네. 두 분 다 오늘 배운 대로 너무 예쁘게 완성해 주셨어요. 이렇게 오늘 뭐 같은 수업을 했는데 두 분의 글씨가 느낌이 완전 다르죠. 네. 하연 학생은 봄바람 부는 것처럼 글씨가 앙증맞고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지은 학생은 이 붓의 활용을 되게 굵직굵직하게 잘 하셔서 임팩트도 있고 되게 멋진 엽서를 하나 완성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글씨에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특별하게 표현하고 싶은 캘리그라퍼 유별난입니다. 캘리그라퍼는 글씨 예술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폰트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성적인 부분을 글씨와 그림으로 표현하는 일을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타이틀, 브랜드 로고, 슬로건, 광고 타이틀, 패키지 디자인 등 손글씨가 필요한 곳에 의뢰를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피를 한다는 게 단순히 예쁜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담고 이야기를 담아 표현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캘리그라피도 예술의 한 분야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이 쉽지만은 않고 안정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끈기 있게 노력한다면 그만큼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취미로 캘리그라피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독학만으로는 전문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아요. 많은 전문 교육기관들을 통해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만의 글씨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글씨를 찾았다면 전문적 소양을 가진 캘리그라퍼가 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도 필요하겠죠? 자신이 원하는 느낌으로 글씨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디자인적인 감각이 있으면 일을 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전시나 다양한 예술 작품을 보면서
예술 감각을 키워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별난채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세련되면서도 동글동글 귀여운 서체입니다. 동글동글 귀엽죠?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제가 작업한 식중독 예방 포스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제 글씨가 공익 광고에 쓰여서 좋은 효과를 가져올 때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캘리그라퍼는 감성술사이다. 비싼 선물보다 한마디 글로써 감동을 전할 수 있고 상업적인 로고나 슬로건 등 다소 딱딱할 수 있는 글씨에 감성이라는 새 생명을 불어넣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캘리그라퍼를 감성술사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네, 감성술사 캘리그라퍼를 만나고 돌아왔는데요. 직접 또 우리 두 친구가 체험을 해보고 돌아왔더라고요. 체험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직접 캘리그라피한 글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꽃망울이 맺기 시작하는 요즘 봄과 잘 어울리는 봄이 오나 봄이라는 글귀를 적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꽃 그림과 핑크색 펜으로 네. 포인트까지 조합왔습니다. 네, 정말 예쁘네요. 지은 학생은요? 네. 저는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글귀로 체험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플라워 장식을 이용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즐겨 듣던 노래의 제목으로 체험을 해봐서 더 의미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두 친구 모두 처음이라고는 하는데 굉장히 좀 프로 못지않게 잘 써왔네요. 자, 두 학생이 평소에 저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 노트북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키보드로 주로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 편인데 손글씨를 쓰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두 친구는 좀 어떻습니까? 하연 학생? 네, 저는 손으로 직접 적어야지 뭔가 생각이 정리되는 오. 편이어서 플래너에다가 일정이나 해야 할 일을 꼭 적는 편이고 네. 필사하는 것도 가끔 하는 걸 좋아하기도 해서 손글씨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지은 학생은요? 저는 원래 글씨가 많이 못생긴 편이라서 필기를 할 때가 아니면 글씨를 잘 안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글씨체를 예쁘게 해서 다이어리를 예쁘게 쓰는 목표가 생겨가지고 글씨를 예쁘게 쓰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 체험하는 모습을 보니까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 그랬는데 직접 써본 글씨 마음에 좀 드는지 궁금하네요. 하연 학생? 네, 처음 체험을 시작할 때 유별난 캘리그라퍼님이 종이에 빠르게 쓱쓱 써내려가시는 모습을 보고 좀 간단한 작업인가 보다 생각보다 하면서 자신감에 차 있었는데 네. 막상 따라해보니까 손에 힘을 주는 정도에 따라서 느낌도 많이 달라지고 글자들을 예쁘게 배치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유별난 캘리그라퍼님의 피드백을 듣고 고치면서 계속 연습을 하니까 느는 것도 눈에 보이고 결과물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체험이 끝나자마자 제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봤는데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 서예 교실을 다녔었는데 이게 마음대로 마음은 한석봉인데 이 손이 안 따라주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끝내 그만둘 때까지 제가 마음에 드는 그 서체는 완성하지 못하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지은 학생은 본인의 캘리그라피 마음에 드나요? 전 처음에 캘리그라피가 제 마음대로 써지지 않아서 많이 답답했었는데요. 선도 삐뚤빼뚤하고 원하는 굵기로 선이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유별난 캘리그라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천천히 써보니까 훨씬 나아진 결과물이 나와서 보람 있는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완전 전문가처럼 쓸 수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제 첫 캘리그라피 작품이기도 하고 좋은 추억으로 남았던 것 같아서 저도 하연 학생처럼 집에 오자마자 액자를 벽에 걸어뒀었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이 직업을 체험을 해본 거잖아요. 어떤 부분을 느꼈는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하연 학생? 네, 유별난 캘리그라퍼님의 작업실에서 취재를 하면서 직접 쓰신 캘리그라피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글귀에 따라 글씨체가 달라서 그런지 느껴지는 감성 또한 다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캘리그라퍼가 단순히 예쁜 글씨를 쓰는 직업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글귀에 맞는 감성을 담아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해야 하는 직업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좀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것보다 어떻게 좀 감성을 녹여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은 학생은요? 저는 평소에 영상이나 SNS를 통해서만 캘리그라피를 접해왔었는데요. 눈으로만 봐왔던 걸 제 손으로 직접 해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유별난 캘리그라퍼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신 대로 글씨를 써보면서 캘리그라퍼라는 직업의 매력에 더 빠져서 돌아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직접 또 써보니까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캘리그라피를 잘 하려면 어떤 연습을 해야 될까요?
네, 캘리그라피 체험을 해보니까 물론 예쁘게 글씨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글자의 크기나 간단한 그림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잘하려면 어느 부분에 강조를 줘야 할지, 그리고 캘리그라피에 맞는 그림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센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체험을 통해 배운 게 있다고 합니다. 지은 학생 어떤 부분을 좀 배웠을까요? 저는 캘리그라피를 하려면 전용 붓펜이나 다양한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구들로도 캘리그라피를 할 수 있더라고요. 취미로 하기에 붓을 사는 건 경제적으로 부담일 수 있는데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도구들로도 캘리그라피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하연 학생은요? 네, 저는 와닿는 책의 구절이나 드라마나 영화 대사를 기록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작품을 보고 느꼈던 감정을 캘리그라피로 남겨본다면 제가 봤던 그런 것들을 더 의미 있게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취미를 가지게 된 것 같아서 의미 있었던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나도 캘리그라퍼가 한번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좀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만약에 캘리그라퍼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한다면 먼저 캘리그라피 자격증을 취득하실 것 같아요. 캘리그라퍼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프리랜서가 아니라 문화센터나 평생교육기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캘리그라피를 체험하면서 좋은 추억이 많이 남았었는데 이런 추억을 많은 학생들에게 안겨주고 싶어서 강사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 직업이랑 잘 어울리는 적성도 있을 테고요. 능력도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연 학생? 네, 저는 캘리그라퍼가 되기 위해서는 관찰력과 응용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캘리그라퍼는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작업의 의뢰를 받아서 고객의 니즈에 맞게 캘리그라피를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제품 및 광고의 컨셉에 맞게 컨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관찰력과 유행하는 말들을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응용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은 학생은요? 네. 캘리그라피는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캘리그라피는 유연한 선, 여백의 미, 독특한 번짐 효과를 통해서 글씨를 아름답게 표현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디자인 감각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좀 잘 하려면 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하연 학생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캘리그라피를 잘하려면 어느 정도의 디자인 감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디자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캘리그라피 레퍼런스도 많이 보면서 따라 연습도 하고 일러스트 책 같은 것도 보면서 하는 책을 보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소에 좀 워낙 우리는 활자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 활자들 좀 많이 보고 좀 한번 써보기도 하고 이런 습관? 네, 이런 취미가 있지 않으면 좀 어려운 직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캘리그라퍼의 가장 큰 매력은 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캘리그라피의 가장 큰 매력은 자신만의 특색을 살려서 글씨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유별난 캘리그라퍼님께서도 자신만의 글씨체인 유별난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자신만이 쓸 수 있는 독특한 글씨체로 특색 있게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 캘리그라피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서체에는 좀 그 본인의 개성이 묻어나기 때문에 저도 글씨는 굉장히 좀 개성이 강해서 글씨로는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 캘리그라퍼 옆에서 직접 보고 체험도 해봤습니다. 장단점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하연 학생? 네, 캘리그라피는 딱히 도구 제한이 없고 어떤 재료도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나무젓가락을 커피에 찍어서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아무 제약 없이 종이 위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캘리그라퍼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계가 정말 없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캘리그라퍼는 공방을 차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프리랜서의 경우 외주를 받아서 작업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작품을 노출시키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캘리그라피 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예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가깝게도 저 출근길에 이렇게 좀 시청을 지나가면 항상 매달 그 캘리그라피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글귀들이. 그런 것들 보면서 글의 메시지도 많이 보지만 그 글씨체라고 하나요? 예, 그 캘리그라피에도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이 캘리그라피 앞으로 좀 어떤 분야에 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하연 학생? 네, 저는 앞으로 캘리그라피가 한글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새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배우면서 캘리그라피가 한글의 아름다움을 더 돋보이게 해준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배우러 한국에 오는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또 캘리그라피 수업이 많이 생겨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글로 통한 한류 열풍. 그렇죠. 전 특히 그 말이 재밌더라고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그 한글 중에서도 히읗을 참 좋아한대요. 그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 같다고 해서 좀 한글이 너무 귀엽다. 뭐 가장 좋아하는 그 말이 알파벳이 한글 알파벳이 히읗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걸 좀 봤던 기억도 나는데요. 지은 학생이 봤을 때는 캘리그라피 앞으로 좀 어떤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앞서 캘리그라퍼는 대부분 프리랜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캘리그라퍼들에게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슬라임 카페처럼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캘리그라피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카페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캘리그라피는 집중력 향상과 창의력,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창 자라는 어린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좀 제가 다녔던 서예 학원에서 조금 더 확장된 형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캘리그라퍼 체험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연 학생? 네, 저는 유별난 캘리그라퍼님께 처음 피드백을 받았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처음에는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쓰는데 집중만 했었는데 캘리그라퍼님이 제가 쓴 글씨를 보더니 봄이라는 글자를 좀 더 강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캘리그라피를 배워본 건 처음이라서 글자 크기를 조절하는 게 어렵고 저만의 느낌을 살리는 게 어려웠었는데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을 바로 캐치해 주셔서 실력도 빨리 늘고 배우는 과정도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지은 학생은요? 저는 체험이 끝나고 액자를 완성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처음엔 글씨가 생각만큼 잘 써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나는 소질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제가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캘리그라피가 나왔던 것 같아서 네. 정말 뿌듯했습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쓴 캘리그라피를 담은 액자가 완성되었을 때 그 성취감은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캘리그라퍼 어떤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주고 싶은지 일단은 굉장히 좀 섬세하고 미적 감각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평소에 캘리그라피에 관심이 많거나 끈기가 있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사람의 마음을 끄는 캘리그라퍼가 되기 위해서는 레퍼런스를 보면서 꾸준히 연습을 해야 하고 시집이나 문화작품들을 보면서 글에 대한 이해력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캘리그라퍼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끈기 있는 분들에게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은 학생은요?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거나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처음엔 캘리그라퍼가 글씨를 쓰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선의 굵기와 간격, 흐름까지 신경 써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과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글씨에 어울리는 그림을 함께 그리기도 하고요. 또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쉽게 수업을 따라갈 수 있고 자신만의 글씨를 빨리 찾을 수 있어서 캘리그라퍼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요즘은 좀처럼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키보드에 익숙해져서 이렇게 손글씨를 많이 쓰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주로 지금 이제 카드 결제할 때 사인할 때 말고는 저도 손글씨 쓰는 게 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저처럼 악필인 분들에게도 캘리그라피에 도움이 좀 될까요? 지은 학생? 네, 캘리그라피는 악필인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악필이라서 캘리그라피를 시작하길 망설이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캘리그라피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글씨체가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평소에 자신의 글씨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분들은 캘리그라피를 시작하면서 글씨체 개선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체험을 해보면 저희가 항상 내가 한번 캘리그라퍼가 되어야겠다 이런 질문을 좀 드리는데 두 학생은 좀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하네요. 하연 학생?
네, 저는 캘리그라퍼에 평소에 관심도 많고 이번 취재를 통해서 직접 캘리그라퍼님도 만나보고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더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체험을 하는 동안 온전히 제가 글씨를 쓰는 데 집중을 할 수 있어서 걱정도 사라지고 마음도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분하게 글씨를 쓰는 게 제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취미를 찾은 것 같아서 기분도 좋고 다음에 시간을 내서 캘리그라피 체험을 다시 또 하러 가보고 싶습니다. 오, 그러면 내가 만약 캘리그라퍼가 된다면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나요?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보면서 그 로고 볼 때 이거 정말 누가 썼나 궁금했었는데 제가 그런 거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이나 그런 분 영화를 맡아서 캘리그라피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은 학생은 나도 한번 캘리그라퍼가 되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제가 평소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선을 자유자재로 이용하면서 꾸미는 게 정말 즐겁게 느껴졌었어요. 또 처음에 못하는 것 같아서 주눅이 들기도 했었는데 유별난 캘리그라퍼님께서 친절하게 피드백 해주시고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칭찬도 해주시니까 자신감도 많이 붙은 것 같아요. 취미로 전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취미로는 계속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제가 좋아하는 문장들을 멋지게 써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캘리그라퍼 취재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취재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하연 학생? 네,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던 직업이기도 하고 제가 평소에 캘리그라피 막 잘하고 싶어서 연습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오랜만에 체험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은 학생의 취재 소감도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해서 캘리그라피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특히 제가 글씨를 예쁘게 쓰지 못하는 편이라서 캘리그라피를 배우면서 글씨체 개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캘리그라퍼에 대해서 좀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해준 청년기획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